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4월 1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문화힘 꼭지로 오늘 하나 골랐고요. 어제 그 몽골의 설 차강사르 이야기를 하면서 아싸라비아가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나 철학 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붙어 있었던 어떤 우리의 진언이다, 주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사라, 태양과 달이다. 그다음 뭐 비아라고 한다면은 그 리듬 때문에 붙인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싸리가 이제 그 어근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비는 존재 사람, 뭐 천지인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죠. 자, 그러면서 그게 몽골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사르라는 표현이 몽골이 지금도 찾아보면은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오늘 쭉 번역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웬만하면 걸리거든요. 사르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기 만주어에도 만주어 AI를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사르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몽골하고 우리하고 어떤 접촉 지점이 있었다 과거에. 이거는 상당히 국한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던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리한테. 그러면 문화가 주고받을 때 누가 준 사람이고 누가 받은 사람이고 누가 그 또 받아들인 문화를 창달했느냐 이런 것은 얼마나 파생이 많이 됐느냐 얼마나 그 낱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사르에 대한 흔적이 있다. 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말씀드린 거죠. 아싸라비아인데 아스는 당연히 이 아침 아사달할 때 그 아사거든요. 또는 태양이다. 네, 아스라는 어근은 저기 중앙아시아 아랍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오스만 트루크 할 때 오스만이 그겁니다. 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오스, 전부 다 아스 이런 것들이 어근이거든요. 우리 아사달이에요. 그럼 아사달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달을 땅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지요. 지역. 근데 우리도 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융통성으로 쓰고 있어요. 그 융통성이 세상 어디보다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지명으로 된 것 같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간에도 보면은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게 독일어 계통으로 넘어갔으면 탈이란 명칭으로 남았고 그게 영어로 건너가서는 데일로 남았다. 무슨 데일, 캐논 데일, 뭐 마을 이름으로 많이 써 있는 지명으로 많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철학 체계에 들어오면서 해와 상응하는 천체인 달을 갖다가 그 명칭을 갖다 붙였다. 그 달이 수입된 말이다. 아사도 수입된 말이다. 그래서 사르란 말을 밀어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근데 아사나 알은 들어와서 투정을 벌였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말하고. 원래 우리가 썼던 말은 뭐냐? 해다. 원래는 해와 달이 아니고 해와 사르였다. 해는 버텼다. 결국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알도 여러모로 살아남아서 중요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르는 무슨 이유에선가 달에게 졌다. 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아사달이라는 지명을 봤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 건국을 주도한 세력의 문화적 색깔을 다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서 옮기면서 그 수도 이름을 세종시라고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사달이라는 고조선의 수도는 우리 한당국이나 부도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주체, 그게 청동기에 발생한 일인지 어때 발생한 일인지는 몰라요. 아마 청동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명을 꽃피웠던 그 세력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이다. 그 주도 세력이. 저기 천산산맥이나 중앙아시아를 지목하고 있지요. 거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아사달이란 말들이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 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말의 뿌리가 우리까지 흘러들었는데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나라 그 지역보다 우리가 더 활발하게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었다. 무슨 이유에선가 뿔뿔이 갈라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은 그 동네 문명에서 상당히 주력이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을 보게 되면. 네. 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걸 오늘 찾았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조선을 이두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아침 조자죠. 아침은 당시에도 아사라고 불렀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아마. 내지는 아침이라고 읽었을 겁니다. 선은 신선할 선자, 저것은 시업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사다. 뒤에 땅을 뜻하는, 지역을 뜻하는 달을 붙여서 아사달이 됐다. 전부 다 수입된 외국어로 우리나라 국호며 또는 그 당시 가장 앞섰던 국가였죠. 국호며 수도 이름을 그걸로 지었다. 그 문명의 뿌리.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흘러왔던 이 문화의 거점들에서는 달을 서양 문명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몇 개 국기를 몇 개 넣었어요. 이게 튀르키예, 알제리, 튀니지, 파키스탄 다 이게 초승달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우리도 그 처음에 지명을 뜻하는 달이 땅도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되고 집안에 자식 중에 딸도 된 거예요. 또 돌도 되고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원래 있었던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우리의 철학 체계 내에 고급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갔거든요. 해와 달. 원래는 해와 살이었어요. 네. 자, 그 달은 당, 땅, 뭐 스탄, 저기 파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거를 러시아 발음으로 읽으면은 우리 탱크라고 적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땅크라고 읽어요. 땅이에요, 땅 전부 다. 달, 땅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달, 땅 더하기 천체, 해와 짝을 이루는 음의 상징인 달이 된 거예요. 자식한테까지 온 거예요. 딸로서. 양. 이런 철학 체계의 뿌리가 상당히 깊고 우리가 그 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음양 이론에. 이 달자가, 달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파생되어 왔는지만 살펴보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사르, 몽골말 사르의 우리말 버전인 사리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찾은 것은 여기입니다. 바닷가, 갯가에 가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 사리와 조금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낚시 요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순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사리는 뭐냐?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물이 세게 흐르는 시기를 사리라고 한다. 조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아서 물의 흐름이 약한 시기다. 즉 사리는 뭐냐? 보름이나 금음대예요. 예,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 즉 그 말은 물이 바뀔 때 움직여야 될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센 거예요. 물살이. 조금은 그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전 살아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리가. 많은 걸 설명해줘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달은 수입된 말이다. 우리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쓰던 말의 흔적이 사리라고 남아있다. 여기저기에. 자, 몽골에서는 사리를 달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달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제가 몽골말 잘 모르죠, 당연히.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유추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이 낱말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막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낱말의 어원도 본류도 우리 조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리하고 맥을 같이 하는 단어로 보이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불사르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불 지르다도 있지만 불 사르다도 있어요. 불 지르는 건 방화고 불 사르다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있지요. 몸을 사리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라지다, 사그러지다. 엄청나게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사리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전에 조수간만의 차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달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몽골 말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설명이 돼요. 달이에요. 달인데 달이 이 살이라는 낱말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이것은 줄어들고 위축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름달을 가장 달 중에서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불이 없었으니까 제일 밝잖아요. 밤에도 빛이 나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수간만의 차이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래서 사리를 보면은 줄어든다, 위축된다고 일치해요. 예. 그래서 사리라는 그 표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달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왜? 몽골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호수는 있겠지요. 큰 호수는 그처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는 못할 겁니다. 바다는 아니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게 사리가 달로 쓰이는 표현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들 초창기에 해양 활동은 상당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먼저 정해놓고 이런 동사들이 파생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국수사리? 그죠? 왜 이것도 달이에요. 우리 달덩이 같은 얼굴. 요즘 현대 여성들은 그런 표현 들으면 싫어하지요. 그래서 옛날엔 좋은 표현이었어요. 달덩이죠, 달덩이. 그게 국수사리. 보십시오. 말아놓은 거. 또아리를 틀어놨죠. 달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즉 이것은 달의 모습. 이 달은 사리의 기본적인 달은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밝은 달이니까 인간한테 제일 유용하니까. 근데 이 달은 해와 달리 계속 바뀌어요. 변덕이 심해요. 규칙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달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해는 항상 일정해요. 모양도. 비록 가리는 적은 있을지언정. 구름과 비에. 그렇지만 달은 계속 바뀌어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유용했던 거예요. 특히 해양 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기준으로 했다. 우리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서해안을 끼고 서해를 바탕으로 황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뱃사람들의 날짜 기준으로 많이 소통이 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음력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내륙 사람들까지도 바다 사람들 달력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생활 속의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왜냐하면 농사 짓는 데는 그냥 양력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더 훨씬 더 잘 맞아요. 왜? 그게 온도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거든요. 농사 짓는 데는. 그래서 24절기는 양력입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대소사나 나라의 대소사는 전부 다 음력으로 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를 달로 생각하면 국수사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달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런 표현을 가끔 썼었어요. 횟집에 가면.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 요즘 회 한 접시 그러지만 옛날에는 일본말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 있어서 회 한 사라, 특히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본말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한 사라 제가 찾아보니까 접시가 맞더군요. 그 접시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랗으니까 보름달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사라가 된 거예요.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이 가서 된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왜? 그럼 일본에서 과연 지금 사라의 흔적이 있느냐? 유사한 형태로 쓰이고 있느냐? 우리나라처럼. 몽골에도 마찬가지고. 아닐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흔적만 남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라 위에 사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달을 닮아서 그렇게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몽골에서처럼 우리도 저 옛날 옛적에 한참 동안은 달이란 말이 사라를 밀어내기 전에는 우리도 달을 사라라고 불렀겠구나. 그 말이 지금도 여러 가지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자, 달 이야기가 나와서 보면은 사리와 조금의 발생 시기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름과 금음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리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 조금은 뭘까?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쓰는 표현 조금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어중간한 거죠. 예, 변화는 중간에 있는 거. 달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보름달, 금음달, 옛날에는 표현을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럼 보름살이, 금음살이 그랬을까? 예, 그래서 금음은 아주 쉬워요. 여기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물다라는 고어가 있었다. 지금 사용되지 않는 말.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게 명사형이다. 금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약간 금음은 뭐냐면은 껌따예요. 껌따. 껌따의 명상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맞다고 봐요. 금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캄캄하거든요. 옛날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왜 보름달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가로등이잖아요. 근데 그 가로등이 꺼진 거예요. 금음달에는. 그럼 온 세상이 캄캄하죠. 예, 그래서 검은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보름은 조금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실마리가 있어요. 보면은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부름을 깨는 풍습이 있어요. 견과류를 깨먹어요. 이빨로. 즉 그것은 뭐냐? 달의 전기를 내가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내가 먹는다.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군요. 이건 뭐 디지털 구로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한 의견입니다. 부름을 보름이라고도 불렀다. 이게 핵심이죠. 이것도 잣, 호두, 밤, 땅콩 등의 견과류를 보름이나 부름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얘들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견과류를 보름이라고 불렀을까? 아니면 달이 원래 만월, 꽉 찬 달을 먼저 보름이라고 불러서 이게 견과류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내려앉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스럼의 어원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다. 부스럼. 살에서 올라오는 거죠. 달덩이 같은 게 동그란 게 부스럼, 부름. 예,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부스럼하고 비슷하다. 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진 것을 전부 다 부스럼이나 부름이라고 불렀겠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쉽게 통용되던 널리 통용되던 시절에는 하늘에 있는 달을 그냥 보름달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시절에 보름이라는 말이 형성됐을 것이다. 근데 지상에서 쓰던 보름하고 하늘에서 쓰는 보름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보름의 어원을 놓치게 됐다. 이 뿌리가 이게 아닌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언뜻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는 해와 원래는 살이었던 것 같다. 근데 지금 해와 달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 아사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아침이나 해를 뜻하는 아사나 또는 알과 달, 땅을 뜻하는 달, 하늘의 달 이런 것들이 유입된 문명에 고급 문명에 묻혀져 온 단어들이라서 기존에 토속적으로 쓰고 있던 용어들과 강력하게 부딪혔다. 그래서 일성일패를 한 셈이다. 해와 달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알을 버텨내고 이겨냈고 사리는 달에 밀려났다. 자, 그래서 알과 해가 경쟁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민세 안재홍이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말 어원 같은 거를 일제시대 때 좀 찾으셨던 분들인데, 여기 보면 바다의 어원, 이 국어책에도 아마 바다의 어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발알, 이런 정도는 아마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발알의 어원을 찾은 거예요. 밝은 알이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거 제 문화의 힘 쭉 들으시는 분들은 박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가 박혁것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박. 네. 그래서 밝은 알이라는 것은 상당히 당시에 엄청난 의미였다. 자, 박다는 것은 바이. 거기서 이 박다라는 단어도 밖에서 온 단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백자죠, 백자. 예. 그게 발알에서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바다가. 예. 그런데 처음에는 밝은 알, 발알이라고 부르던 그 바다가, 저는 그 바다가 어디냐면 지금 텐진 앞바다에 있는 발해만이라고 보거든요. 홍산 문명이 우리 고조선 문명의 선두 문명, 전조 문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사달로의 위치가 만주 지역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의 마지막, 고조선이 최고로 위축됐을 때,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위축됐던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겠죠. 거기가 발해만 유역이었습니다. 즉 지금 텐진 근처였단 말이에요. 흔적들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고조선이, 우리 조상들이 바다로 나오면서 가장 크게 먼저 접한 곳이 발해만이었다. 거기를 밝은 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발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발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 알과 해의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우리가 위로 발해, 밑에 통일신라 해서 남북국 시대가 됐을 때 발해가 발해라고 짓습니다. 발알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도 그렇게 설명 안 해주시던데, 그 발해는 엄청난 국가명입니다. 그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예, 하늘의 태양과 같은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발해, 밝은 해예요. 밝은 해. 자, 그렇게 가면서 이쪽에 발해만이 됐거든요. 자, 발해의 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발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발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중국말로 읽으면 보하이잖아요. 보하이. 발해가 보하이. 보하이에서 밝은 해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집니까? 거기서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다. 발해는 국면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아사달, 해와 달, 그 다음 밝은 해, 이런 식으로 옮겨진 나라명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때 요 시기로 넘어오면서 알이 해에게 결국은 졌다. 태양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뭐 알은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그때 덤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어원은 뭘까? 온 알이다. 나에게 온 알이다.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온 세상 할 때 온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한테 온 알이다. 나한테 주어진 하루다. 나한테 주어진 태양이다. 그게 오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으로서 생명을 부여받은 데 있어서의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세상을 보는, 세상을 접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다. 이런 것이 사실 많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신이 나한테 태양을 하나 선물해 준 거예요. 그게 나의 하루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일 수도 있거든요. 자, 저 발해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전에. 자, 저기가 고조선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고, 그 배후 지역이 홍산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조선의 주 영역이 이쪽이었다. 자, 발해의 국명을 보면 어마어마한 국명이고, 그 당시 이제 이런 국명들을 보면은 우리 국사책 같은 데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해가 우리가 그 태양으로부터 태양 같은 나라다라는 그런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영국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힘센 나라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놈자를 다 부신다 그러죠. 미국 놈, 일본 놈, 뭐 중국 놈, 소련 놈, 그죠?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구부러지지 않는 뭔가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야, 이 사람들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징기스칸도 빨리 뱉어놓고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민초들이 기가 상당히 세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원류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사달의 이름도 그렇고, 아사라고 불렀을 조선의 이름도 그렇고, 발해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세력 다툼에서 밀려서 많은 한반도 세력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류다. 너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지까지 밀려왔지만 여기서 더 크고 멋진 나라를 만들 거야. 우리가 원료야. 라고 스스로 정통성 싸움을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어디에서? 일본이라는 국호에서. 일본 뭡니까? 해의 본진이잖아요. 해는 우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사달, 발해, 저기서는 일본 이렇게 된 거예요. 국명이 다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예, 일본 국기 이름 일장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이 편한 말로 히노마루라고 불러요. 저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히는 해거든요. 예, 노는 뭐의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일본 사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루를 과연 일본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해석이 되거든요. 산마루 할 때 그 마루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마루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도 집에서 마루 있지요? 예. 마루는 뭡니까? 강아지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 올라오면 그냥 한 대 맞아요. 신발을 벗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마루입니다. 옛날로 치면 신전입니다, 거기가. 신단이에요, 단. 재단. 이 마루라는 것은 뭐하고 의미가 일치하느냐면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거냐면 머리, 예, 또는 마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이산, 마니산, 그 다음 머리산이거든요. 말입니다. 마구의 이름도 말이에요. 마구 할미.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 붙여갖고 존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본명은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마루는 거기서 발생돼 나온 뜻이고, 즉 수평선 위에 또는 산자락 위에 걸리는 떠오르는 해를 의미한 거예요. 바다니까 저기는 뭐 섬나라니까 이거겠죠. 거기서 마루는 수평선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히노마루에 떠오르는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돼요. 그게 일본 사람들 마루 해석이 될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명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느냐, 누가 주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아직도 사르라고 달을 지칭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달이 대체했지만 그 파생 표현들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몽골 사람들은 그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전제가 맞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 낱말 하나 주워 들은 것이구나. 일본이 그런 것처럼. 왜 히노마루라고 부르는지를 모르면서 히노마루라고 부르잖아요. 일장기를.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발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백제 12담로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해양 국가였다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취지의 표현을 드리는데 보면은 북풍을 된바람이라고 그래요. 뱃사람들이 된바람, 되다 할 때 그죠. 경상도 사람들 많이 쓰죠. 피곤하다 할 때 되다.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날 지치게 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북풍은 그렇죠. 동풍은 뭡니까? 새바람이죠. 서풍은 한이바람이죠. 남풍은 뭡니까? 맞바람이에요. 남풍을 맞바람이라고 그래요. 맞바람은 뭡니까? 맞바람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맞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해만 영역에서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면
남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풍이 맞바람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국사학계에서 전혀 쳐다보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짤막하게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보태드리면은 훨씬 풍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주에 가면 조양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아침 조자에 볕 양자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요하 문명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딱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 고조선 말로 번역을 하면 아사달이에요. 아침 조자, 아사, 달, 땅. 뭐 햇빛이 비치는 땅이겠죠. 양자는 많이 쓰잖아요, 어디서. 그래서 조양이에요, 조양.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지 않고 말만 추적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역사책에서 사자면 어디서 사료에서 말이에요. 뭐 우리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뭐 중국 사료 어디에 보니까 고조선의 수도인 아사달이 이 근처 어디에 있었다. 뭐의 북쪽 몇 리, 뭐의 서쪽 몇 리, 이래갖고 추정하는 거.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사달의 의미만 깨달으면. 그래서 조양일 가능성이 높다. 조양이 어떻게 그 지역명이 장명이 됐는지 그 지역 향토 사학자들 만나보면 확인이 된다. 가부간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과거에 홍산 문명 그리고 뭐 고조선의 뭐라고 할까 주요 지역들 관련된 자료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사학계에서와 역사학계에서 종합해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홍산 문명에 대한 것은 지금 주인이 없는 문명이에요. 땅은 현재 중국의 한 부분이지만 그들은 황한 문명이라고 스스로 주장해 왔잖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지금의 북경 땅, 텐진 땅, 천진 땅도 그들 한족의 소위 한족의 중심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이북은 오랑캐 땅이에요. 중국 기준으로는 홍산 문명의 위치가 거기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 땅이고 그들이 발굴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았을 때 고조선 문명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할 때도 정말 만리장성 이북을 했어요. 북한하고 같이. 자기 중화민족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기는. 그런데 막상 홍산 문명 발견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의 그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황하 문명보다 1, 2천년 빠르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 뿌리가 고조선이 저기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잖아요. 비파형 동검, 그리고 한국 방식의 무덤 등이 저기서 발견되는데 중국은 당연히 아니죠. 여러 소수민족을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또 동북공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족의 본류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계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우리의 고조선과 연관성을 우리나라 고조선은 거의 이제 역사 단계로 가까스로 올라온 단계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되게 더디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산 문명이 현재 주인이 끈떨어진 문명이에요.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옛날 중국 사람들이, 초기에는, 회를 먹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는 회를 안 먹었다고 해요. 거기 이제, 지배층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단고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하은주, 그 나라들한테, 보면은 하나라 특히 우리 고조선의 약간 속국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가르치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랬죠. 홍산 문명이 1, 2천년 빨랐으니까 먼저 해본 경험을 전수해줬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해양 문명을 이미 그때부터 가지고 해양 문명이 이미 활발해졌던 국가였고, 고조선은 서해를 통해서 발해만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부족들의 주요 거점, 그들의 초기 국가들의 수도가 발견되는 곳은 여기 황하 상류 쪽이에요. 상당히 내륙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은주 거치면서 한족이 주류를 차지하고 문명이 따라잡으면서
고조선과 본격적인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고조선의 전성기 영역은 한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중원을 원래 차지하고 있었죠. 해안선하고. 그래서 내륙에서 출발한 이제 중국 부족들이 좀 밀고 올라온 거죠. 중원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치우천왕의 무덤도 요 경계선에 있어요. 자, 그가 뭐 당군이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치우는 역사상의 인물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에 청동기 문명의 청동기 출구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었죠. 그것으로 인상이 남은 거잖아요. 그의 그 중요한 인물의 무덤을 갖다가 적국의 지역에다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치후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만을 확인해 보더라도 거기는 당연히 당시 고조선의 광역에 들어 있었다. 고조선이 한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연방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이 중원을 이제 쟁취하면서 지금 동그라미 친 지역이 현재도 중국의 중심이에요. 평지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5세기, 2세기 왕금성이 몰락할 때는 제일 위축된 곳이 저기였어요. 왕금성의 위치가 저기로 비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텐진 지역으로. 이런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발해는 그 당시 고조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고구려 백제까지도 또 신라 시대까지도 통일신라 때까지도 위에 발해가 있을 때까지도 우리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어요, 저기가. 그래서 저 발해만은 당연히 누가 장명을 했느냐가 되게 간접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돼요. 밝은 해잖아요. 원래는 밝은 알로 출발했고, 예, 지금은 발해라고 소리를 따서 한자를 붙였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붙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읽으면 보하이니까 아니에요. 한자를 잘못 골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발해라고 읽었다는 것이고 밝은 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앞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가. 네. 자, 그런 것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이것을 고치고 싶은 부분이 전혀 없고, 여기저기에서 간접적인 증거들을 찾아감에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더 강렬해진다. 저는 중국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공자가 동이는 군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이 아니야, 해의 본질은, 밝은 해의 본질은 우리야라면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짓고 일장기를 그렸음에도 히노마루가 무슨 말인지 일본 사람도 모른다. 우리는 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